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원방송 AI 앵커입니다. 지원방송은 오늘부터 강원자치도에서는 처음으로 AI 앵커를 도입했습니다. AI 앵커는 지원방송 보도국 기자를 모델로 기자 음성과 몸짓을 인식해 가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원방송은 매주 토요일 AI 앵커 도입을 통해 방송 기술을 선도하고 차별화된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열악한 소아과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원주의료원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을 구할 수 없어 개원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딜 가나 소아진료는 하늘의 별 따기. 특히 병원이 문 닫는 야간에 아이가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입니다. 나는 아기도 장염이 걸렸는데 이제 탈수 증세까지 났었는데 이제 링겔이라도 좀 맞고 싶은데 병원 야간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이 같은 열악한 소아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원주시와 원주의료원이 다음 달부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소아과를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연장 운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개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원주의료원은 지난 5월 3일 1차 공고에 이어 같은 달 21일 2차 공고까지 냈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지금 수소문하고 있는데 지금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 소아과 선생님을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7월부터 오픈하려고 했는데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소아진료 상황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 진료에 기대를 갖고 있던 부모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저희는 엄청 걱정돼요. 천식기로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꽃가루를 많이 맞거나 그러면 갑자기 이게 호흡 상태가 안 좋게 되면은 원주의료원은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 행정적 준비는 마무리됐다며 소아과 전문의가 구해지는 대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정창영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도내병 의원의 휴진 신청은 적어 걱정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원자치도와 도내 지자체가 파악한 도내병 의원 800여 곳 중 휴진 신청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8.5%가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병원 측은 정상 진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당일 보건소와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내 곳곳에 과수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잇따라 발병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들어 도내 과수화상병은 지난달 24일 홍천의 한 과수 농가를 시작으로 이달 4일과 10일에 횡성과 원주에서 각각 발병했습니다. 농정당국은 발병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을 폐원 조치하고 과수나무 수백여 그루를 매몰 처리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병해 장마철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방역과 예찰이 요구됩니다. 나이를 떠나 자신을 가꾸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중장년층을 신중년이라고 부르는데요. 폴리텍 대학이 신중년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엔 60, 70대 은퇴자들도 전문 기술을 배워 재취업하거나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부터 70대까지 나이 차가 크지만 배움의 열정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65살 이준용 씨는 특수용접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36년간 교직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기술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 이모작이라 할 수 있는 건데 벌이보다는 동네에서 같이 봉사할 때 좀 더 수준 높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올 상반기 폴리텍 대학 강릉 캠퍼스의 신중년 특화과정 교육생은 24명. 6개월 과정으로 40대 이상 누구나 학력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외지에서 온 교육생을 위해 기숙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료와 교재비, 실습복은 물론 출석률이 높은 교육생에겐 식비와 교통비까지 지급됩니다. 열정적으로 하시고 한편은 또 욕심도 많으시고 하려는 그런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꿈도 많으시고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저거 비슷한 동년배들이 많지만은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생 평균 연령은 55살. 수료생 대부분 1개 이상씩 자격증을 따고 50%가 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 교육과정을 거쳐 에너지 기능사 등 자격증 3개를 취득한 65살 유용희 씨는 신축 건물 관리소장으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 뭐 에너지 기능사라든지 최소한 그다음에 가스나 공조 냉동 기능사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폴리텍 대학에서 가장 취득하기 좋은 게 그런 자격증이에요. 최근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중장년층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술교육 과목도 산업 현장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접 분야, 그다음에 지게차 운전, 그다음에 저희들이 에너지 설비, 배관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배워서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 강릉 캠퍼스는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건축 도장과 인테리어 창업 과정도 개설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근성입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춘천시지대는 오늘 오전 의암호 중도배터 인근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봉사대 잠수부대원과 새마을 가족 등 50여 명이 함께한 정화 활동에서는 의암호 속에 잠긴 쓰레기는 물론 호수 주변 청소도 진행했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춘천시지대는 지난 2003년부터 21년째 수중 환경 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발 600m 배후령 옛길을 자전거로 질주하는 춘천 배후령 힐클라임 메디오폰도 대회가 내일 열립니다. 지원방송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전거 매니아들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올해는 기존 22km였던 메디오폰도 코스를 67.8km로 대폭 늘렸고 8km의 힐클라임 코스도 마련됐습니다. 대회에 앞서 치어리딩 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강릉 분기점 인근에서 빗길을 달리던 화물차와 버스 등 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구간은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방송 AI 주말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